저희 세팅하느라 조금 걸려서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이크업 시작한 지가 약 한 달 정도 지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중간 발표를 가질 예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공지해드렸다듯이 평소보다 조금 더 퀄리티 있는 발표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적어놨고요. 바로 팀 뽑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툴을 오브 팀 발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쪽 세 개 팀 있잖아요. 툴러브랑 에이저 루트론이랑 1, 2, 3, 4팀 PDF로 발표하실 거 맞아요? 아니요, 링크요. 링크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띄워주시거든요. 네, 1, 2, 3, 4랑 에이저 루트론 PDF 말고 PPT 있으면 지금 바로 기타브 올려주세요. F5 한번 눌러주세요. 안 될까? 네. 안녕하세요. 툴러브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는 저희 전반적인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를 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것을 이제 AI 페어와 웹 페어에 나눠서 이제 공유해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오버뷰를 보실게요.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것은 MBTI 기반 사용자 맞춤형 음성 챗봇입니다. 프로젝트를 좀 요약해서 설명해드리자면 사용자의 발화를 입력받아 라지 랭귀지 모델로 답변을 생성하여 다시 구성으로 반환하는 음성 챗봇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용자의 MBTI 선호도에 따라 두 종류의 말투, T 성향과 F 성향의 말투를 지닌 챗봇을 구현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아가 성별 선호도 남자, 여자를 두어 그런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두 음성을 지닌 챗봇을 만들 예정입니다. 주요 개발 항목으로는 이제 웹페어의 경우 텍스트 채팅 UI와 스피치 투 텍스트 입력이 가능한 웹사이트를 제작하고 있고요. AI 페어의 경우에는 MBTI별 챗봇 말투 프롬프트를 짜고 팀원 목소리를 학습한 텍스트 투 스피치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제 기술 스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언어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파이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론트엔드는 부트스트랩과 바닐라 JS, 백엔드에서는 노드 J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는 앞으로 파이토치를 사용하여 이제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플로우 차트를 보시면 저희는 먼저 스피치 투 텍스트의 경우에는 구글 웹 스피치 API를 이용할 예정이고요. 라지 랭귀지 모델은 오픈 AI의 API 중 GPT 3.5 터보 엔진을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텍스트 투 스피치 경우에는 ESP-넷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프로젝트 이제 상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페어의 경우에는 Node.js에서 오픈 AI API를 사용하기 위한 npm 라이브러리를 다운로드하였고요. GPT 3.5 터보를 사용한 이제 답변 생성 기능을 구현한 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챗봇이 계속 맥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 인풋에 넣을 T와 F 성향의 프롬프트를 작성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만든 T와 F 성향 프롬프트인데요. 이 저희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한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면 먼저 공통적으로는 GPT에게 인공지능임을 알려주고 사실에 근거한 정보로 답변을 하도록 이제 프롬프트를 짰습니다. 그 이후에는 좀 더 친밀하게 대화할 수 있는 챗봇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친구라는 것 그리고 대답할 때 내 이름을 넣어서 대답을 해주라고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하였고요. 마지막으로는 T와 F 성향을 나타내기 위한 이제 성격을 이제 넣는 프롬프트를 짰는데요. T의 경우에는 무심하고 퉁명스럽고 예의 없는 말투로 답변해줘 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T 성향을 예의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좀 차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F의 경우에는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주기보다는 감정을 격하게 공감해줘, 뭐 아끼고 사랑하는 말투로 대답해줘라고 이제 프롬프트를 짰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프롬프트를 넣어서 코드를 돌려가서 이제 대화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먼저 내 이름이 무엇인지 아니? 라고 물어봤을 때는 내가 관심 없는 사람의 이름을 왜 알아야 하지?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최규민이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이제 또 기억해야 할 거라니 맥 빠진다. 그래서 이제 다시 내 이름을 기억하는지 묻기 위해서 난 내 이름이 뭐라고? 라고 물었더니 이미 말했으면 다시 묻지 말라고. 내가 네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 리가 없잖아. 이런 식으로 T 성향에 이제 프롬프트를 넣은 이제 챗봇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F 성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메이커스 데이 하고 있다고 힘들다고 했더니 이제 마지막에 보시는 것처럼 고생이 많다, 힘들다는 거 안다, 힘을 내라, 할 수 있다, 너를 응원한다 이런 식의 이제 답변을 해서 좀 잘 프롬프트를 짰다고 생각합니다. 웨이드가 같죠? 네, 이게 저희가 이제 Node.js에서 GPT 3.5 토보를 사용해서 이제 답변을 생성할 수 있는 코드를 짠 코드입니다. 다음으로는 웹페어가 지금까지 한 이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웹페어의 경우 챗봇 MBTI 성향에 따른 채팅을 위해 4개의 페이지를 생성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웹 스피치 API를 이용해 STT를 입력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고 채팅창 UI도 구현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 웹에 들어가시면 T 성향의 남자, F 성향의 남자, T 성향의 여자, F 성향의 여자 이렇게 4가지 버전으로 대화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저희 가장 중요한 STT를 삽입을 하였는데 이제 제가 만약에 여기서 나는 조혜림이야 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바로 텍스트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데 지금 작동을 안 하네요. 아무튼 네. 그리고 이거는 채팅 UI입니다. 네, 지율 씨가 이제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를 돌릴 때 안녕 나는 너를 만든 지율이야 했더니 이제 T 성향의 챗봇이 내가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구현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넣어서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이제 저희 QR코드 지금 찍으셔서 GitHub에 들어가셔서 많은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넘어가 주세요. 이제 향후 저희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페어의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기억을 잘 못해서 기억력이 좋은 챗봇 코드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계속 구현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러려면은 모든 저희가 했던 채팅 메시지를 저장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메시지를 저장하게 되면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코드가 길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인 코드를 이제 앞으로 구현을 할 예정이고요. 가장 중요한 텍스트 투 스피치 제작을 이제 저와 규민이 오빠 2의 버전으로 하여 녹음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웹페어에서 쉽게 TTS를 웹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웹페어는 챗봇 유형에 따른 페이지를 더욱 완벽하게 구현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제 TTS를 만들면은 그거를 채팅 페이지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그럼 T랑 F랑 상황이 어떻게 나뉘는 거죠? 예를 들어서 F인 성향 가진 사람이 T처럼 말을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이거는 사용자
좀 이렇게 딱딱하게 말하고 F는 좀 상냥하게 말하고 이렇게 네, 톤의 차이도 그렇게도 한번 디테일을 살려볼 예정입니다. 있네요. 아까 STT 그거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STT는 스피치 투 텍스트인데 아까 저희가 GR 그거 열심히 만들 수 없는데 작동을 안 하더라고요, 동영상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여기서 얘기를 하면 그게 바로 텍스트로 써지는 거예요. 말로 되고 안녕하세요 하면은 화면에는 텍스트로 안녕하세요가 써지는 토크.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답변을 그 말로 다시 들을 예정. 그 말도 이제 대답하는 사람이 T랑 F랑 보내가지고. 그쵸? 이미 녹음을 해놓고. 그럼 음성에서는 이제 모든 단어나 문장을 이제 녹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톤만 이제 따가지고 BP한. 아니요, 이게 저희가 많이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거의 다 녹음을 해야 돼요. 오랜 시간. 그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녹음을. 그게요. 그 TTS로 텍스트 아웃풋이 이제 GPT 엔진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 출력이 되면은 그 텍스트 아웃풋을 TTS를 이용해서 읽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굉장히 많은 말의 답변에 대한 거를 녹음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씩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근데 그 학습시킬 때 네. TF 학습 데이터를 직접 그 학습시키시는 어떤 기준으로? 처음에 저희가 딱 프롬프트를 먼저 넣고 계속 대화를 하면서 그게 자동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더라고요. 그럼 그런 식으로 이미 챗GPT 자체가 이렇게 대답하면 예시를 주면 이미 학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몇 개의 대답으로 비슷하게 유추를 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7개, 8개 정도만 예시를 들어서 저장을 해두면 잘 대답할 것 같아요. 만약에 질문이 계속 쌓이게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더 학습을 계속 할 수가 있는 시기가. 그러니까 이제 학습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고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계속 질문을 많이 하게 되면 학습을 하세요. 네, 저희가 해봤는데 네, 저희가 지금 만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해서 만든 프롬프트의 경우는 그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시스템 인풋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저희가 만들어둔 프롬프트대로 그 대화의 콘텍스트가 흘러가게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제 조금 더 모델을 조금 T에 가깝게, 조금 더 T인 사람에 가깝게 하고 F인 사람에 가깝게 하려면은 이제 파인 튜닝을 하면 되거든요. 파인 튜닝의 경우는 저희가 T인 사람들의 대화, F인 사람들의 대화를 이렇게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기가 저희 현실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파인 튜닝까지는 안 할 것 같고, 그냥 TTS도 학습을 시키는데 음성 데이터가 3시간이 필요하거든요. 3시간짜리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습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아마 시간과 그런 여건의 여유를 한번 보고 어떻게 할지 세부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없으시다? 네, 트윈러브팀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네, 최종 발표 결과가 정말 기대되는 팀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팀 보실게요. 다음 팀이 척추수술 2,300만 원 팀이죠. 척추수술 팀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러 Q&A 잘안 담가야지.
안녕하세요. 척추수술 2,300만 원 팀의 아드이노 부분 발표를 맡은 김문명입니다. 저희 팀의 그 목차는 이렇게 아이디어를 구성하게 된 동기와 그리고 인베이스 AI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준이고요. 일단 우리가 아이디어를 구성하게 된 동기로는 사무 업무를 많이 보는 학과 특성상 목목이고 자세가 좀 불균형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의 문제점을 좀 개선하고자 웹캠 압력 센서를 사용해서 자세 불균형을 감지하여 그 자세를 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저희 팀의 물건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아두이노 하드웨어 그리고 잭슨 나노 부분을 선배들이 맡아주셨고 그리고 원 디바이스로 저희가 저희 팀 페어팀 네 팀이 한 부분을 합친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저고요. 넥스트 프레젠트가 저고. 그럼 이제 데스크램프 스탠드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스탠드로 제작한 이유로는 카메라 사용을 위한 고지점 확보와 스탠드가 책상 위에 항상 두는 물건임에 그러한 까닭에 저희가 스탠드로 책정하였고 그런 스탠드를 3D 모델링까지도 하였습니다. 스탠드의 기능으로는 빛 장치, 카메라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고 재료로는 아두이노 카메라 모델링, 3D 프린터를 이용한 모델링을 한 부품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스탠드의 그 불빛을 구현한 방식인데 이를 처음에 LED로 하였다가 네오패스로 바꿔서 그 조도를 빛에 따라서 조도에 변화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코드는 그냥 너무 이런 코드고요. 그리고 모델링을 해봤는데 이 옆에 보신 부분이 카메라로 이 렌즈가 삽입된 부분으로는 구멍을 뚫어서 표현해주었고 그리고 그 카메라가 전선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 구멍이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둥 부분을 뚫어서 다 연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보이는 부분이 제스나노랑 그 아두이노 보드가 들어갈 부분으로 그 틀에 맞게 다 규격을 정해가지고 그 마찬가지로 그 선이 다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구멍을 다 뚫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자 부분인데요. 의자는 이제 저희가 자세 불균형을 카메라로 감지할 수 없는 부분을 압력 센서를 이용해서 그 감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의자로 한번 해보았고 이 제작 동기 부분 방금 제가 말한 내용이네요. 그리고 부품으로는 압력 센서, 코인형 진동 모터 이렇게 아두이노 부품들이 많이 있고 원리로는 그 저희가 압력 센서를 이용해서 무게 중심이 가운데서 벗어나면 진동 센서가 울리도록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구현으로는 이제 아직은 저희가 의자는 그 3D 프린터 모델을 아직 하지 않아가지고 팅커캐드로 아두이노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압력 센서가 4개가 있습니다. 그 4가지로 6개에 있는 진동 모터를 통해 그 진동이 어느 쪽으로 쏘울리면 그쪽에 진동이 울려서 그 사용자가 감지하는 것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압력 센서가 앞쪽으로 치우쳐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무게가 앞쪽으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그 진동 모터가 앞쪽에 진동 모터가 울려 그거를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얘는 살짝 앞쪽의 우측을 표현한 방식입니다. 코드로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 프레셔이라고 있는데 이게 압력 센서를 처음 변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그리고 압력 센서를 받아주는 값이 밑에 루프가 함께 있습니다.
학습의 값이 466이 최대이기 때문에 그를 이제 마이너스부터 406 죄송합니다. 466이 최대이기 때문에 그 평균 벡터 값을 사용해서 이제 제 사분면 위에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함수를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는 이제 저희가 의자를 9등분하여서 그 구역별로 어느 쪽으로 무게중심이 갔는지를 알고 그 갔을 때 진동 모터가 그쪽에 진동 모터가 울리도록 표현한 방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일단 스탠드에 3D 프린트가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그 프린트된 틀에 부품을 넣어가지고 한번 실체를 한번 만들어보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의자로는 아직 팅커캐드를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 압력 값을 사용해가지고 실질적인 아두이노를 구현해보는 것이 목적이 있습니다. 또 통신으로는 이제 저희가 아두이노에서 나온 값을 제스나노 컴퓨터로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정보로 보낼지 결정할지 선택함이 목적입니다. 다음 발표는 여기 부회장님이신 박시영 님께서 하시겠습니다. AI 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공유를 먼저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로 제스나노를 사용하고 있었고, 미디어 파이프와 CV로 어깨 비대칭성을 통해서 척추의 틀어짐을 판단하고자 하여서 이제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스나노에 USB 웹캠을 연결해서 진행을 하였고요. 이게 실제 USB 장치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명령어를 통해서 웹캠을 테스트하는 것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픈 CV인데 윗 쿠다라고 적혀있죠. 이게 그 머신러닝이 가능한 오픈 CV입니다. 그래서 제스나노 환경인 우분투에서 오픈 CV를 설치하여 환경 설정 세팅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보시면 이게 다양한 프레임워크가 존재하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프레임워크가 있는지 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척추의 틀어짐을 판단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포즈 에스티메이션인데요. 이게 제스나노라는 하드웨어랑 올바른 자세를 유도해야 된다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비교 후 선정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포즈 에스티메이션 프레임워크가 되게 다양해요. 여기 보이는 부분에 미디어 파이프도 있고 오픈 포즈 등 다양한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원 언어가 파이썬이라는 점과 관절 부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그런 프레임워크 중에 두 가지를 선정을 하였고, 그 중에 먼저 무브넷 같은 경우에 여기 보이시면 파란색 점이 보이시잖아요. 이게 17개의 관절 부위를 추적하는 그런 점들이고요. 그리고 무브넷의 특징은 작은 디바이스나 GPU가 없는 노트북에서도 실시간으로 실행 가능한 성능을 갖고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제스나노가 약간 소형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실시간으로 거북목을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GPU가 없는 노트북에서도 실시간으로 실행 가능한 성능을 갖고 있는 무브넷이 저희 온 디바이스 하는데 좋은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디어 파이프를 보시면 저기 빨간색 점이 있어요. 이게 총 33개의 관절 부위를 추적하는 좌표들인데, 하지만 이게 무브넷에 비해서는 조금 느린 속도를 갖고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두 개의 프레임워크 중에 그래서 어떤 것을 선정하였냐라고 하면은 미디어 파이프를 선정했어요. 저희가 실제로 이제 그 캠을 앉은 자세에서 추적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상체 부위의 관절을 많이 추적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올바른 자세를 유도하기 위해서 상체부의 관절부를 잘 찍을 수 있는 명확한 판단 기준이 되는 미디어 파이프 프레임워크를 선정하였습니다. 또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을 때 척추
틀어짐을 판단한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캠을 어떻게 설치하냐에 따라서 어깨 부위가 사람마다 측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각도에 따라서 그래서 그 척추의 틀어짐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얼굴에 있는 좌표들을 갖고 거북목의 여부를 판단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을 짜도록 목표를 재설정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보시면 저희가 이제 미디어 파이프를 통해서 각 관절 부위의 좌표들을 찍어주는데 실제로 정상 자세와 거북목 자세를 실제로 테스트해보면서 저희가 두 자세의 좌표 간 차이점이 뭔지 먼저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입과 어깨 사이의 거리가 약간 가까워질수록 거북목 자세이고 눈과 귀 사이의 각도가 커지면은 조금 모니터에 가까이 가게 되면서 거북목 자세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가설로 세우면서 알고리즘을 짜게 되었습니다. 여기 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실제로 제가 촬영한 건데 위에 보시면은 제가 한 번만 네, 집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위에 보시면 굿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러면 정상 자세라고 판별한 거고 이제 좀 약간 거북목 자세를 했다 하면 위에 텍스트 내기라고 띄우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아까 입과 귀 사이의 관절부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 세 점을 기준으로 각도를 확인했고 또 이 가운데 점 좌표를 구해서 이 점 좌표랑 이 어깨 사이의 거리를 판단하는 알고리즘을 세워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영상을 보시면 가까이 가면 위에 거북목 판단을 해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근데 이렇게 약간 거리나 각도의 조건문을 통해서 판단하게 되면은 사람 간에 이제 사람마다 입과 어깨 사이 거리가 다르고 또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커버할 수는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저희는 정상 자세와 거북목 자세의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모델을 구현하기로 하였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데이터 셋을 실제로 동반에 오신 분들한테 제가 다 정상 자세 해보고 거북목 자세 해달라 해서 다 영상 데이터를 땄어요. 그래서 클릭해주세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오른쪽이 영상 데이터 셋이고 그 제가 직접 판별해서 이게 정상 자세다라고 하면은 이 각각의 관절 부위의 좌표값을 굿이라는 그 라벨로 이제 분류를 해놓고 거북목 자세라면 이 좌표값이 이제 거북목이다라는 것을 판별해서 이제 데이터 셋을 직접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델링인데 그 사이킷런을 사용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등 4개의 이제 모델을 사용해서 각각의 이제 정확도를 분석해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보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사용해서 모델을 짰습니다. 네, 영상 보여주세요. 네, 이것도 똑같이 위에 거북목 자세이면 텍스트 내기라고 표현해주는 그러한 모델입니다. 네. 네, 이제 제슨 나노인데요. 저희가 실제로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활용할 때 노트북에서 로컬 환경인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같은 환경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슨 나노에 아나콘다랑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를 시도하였는데 기존 패키지 간의 충돌이 발생하면서 잘 그 환경 세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VS 코드로 가상 환경 설정을 세팅해서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점과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AI팀이 갖고 있는 문제는 아까 관절 부위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관절 부위 하나당 X, Y, Z에 대한 좌표 그리고 잘 보이는지 확률로 표현한 그런 4가지 정보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 관절이 33개이다 보니까
입력 피처가 총 132개여서 굉장히 많은 입력 피처죠. 그래서 이 수에 비해 데이터 셋의 개수가 매우 작아서 오버피팅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 다양한 사람의 데이터 셋이 모이지 않아서 사람에 따라서 정확도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슨나노의 경우에는 실제로 실시간으로 저희가 거북목 여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모델의 경량화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는 아두이노 팀과 이제 아두이노에서 척추 불균형을 감지하기 때문에 서로 실시간으로 통신해서 판단하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전처리를 진행하고 더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셋을 확보해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슨나노에서 실행하기 위한 모델 경량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두이노 통신을 진행하면서 이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다음으로 웹부분의 대략적인 현황을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프론트엔드 작업만 끝내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쪽을 보시면은 제 인형이거든요. 여기 캠을 표시하는 부분까지 기능은 넣어놨고,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만 일단 잡아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QR코드를 찍어보시면은 이게 핸드폰이라 좀 제대로 안 나오긴 하는데 대략적인 웹 디자인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백엔드를 구현하여서 이런 동영상도 밑에 추천 동영상이 뜰 예정이거든요. 이것들이 들어가지게 구현을 하고 로그인도 되면은 구현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4주차까지 AI 페어와 아두이노 페어가 각자 맡은 일들을 끝내고 5주차부터는 다 함께 통신에 신경을 쓰고 딥러닝 학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차까지 일단 지금까지는 수월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최종 마무리 및 발표 준비를 잘 해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그 아두이노 팀 파트의 질문이 있는데요. 네, 사람들에 따라서 그 몸의 무게 중심이 의자에 앉았을 때 정 가운데에 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약간 저 의자 내부에 0점 조절 같은 기능이 있어서, 그래서 사용자의 그 예를 들어서 척추측만증인 환자의 경우에는 약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무게 중심이 치우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일반적인 사용자에 비해서 틀어지는 정도가 조금 더 다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조절하실 생각이신가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셔서 당황스럽고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아직 시범 단계이기 때문에 정상인들 위주로 하는 거를 만들어 보았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차츰 좀 개편해 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저 질문이랑 비슷한데, 지금 처음에 들었을 때 저희 무게중심이 앉아있을 때는 의자의 정 가운데보다 좀 뒤쪽에 있잖아요. 혹시 그런 거를 조금 더 반영을 가능한지가, 이제 아두이노로 제작하신다 했잖아요. 아두이노로 제작했을 때 사실 의자를 구현하려면은 브레드보드나 그런 선 같은 것들을 같이 의자에 깔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아니면은 그냥 기술적인 면만 보여주는 것인지. 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쿠션이 있는 의자를 이렇게 다 파가지고 그 솜을 파가지고 거기에 아두이노를 넣는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경우에 무게중심이 좀 뒤쪽으로 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애초에 9개의 좌표를 설정할 때 그 무게중심이 조금 뒤쪽인 부분이 정상이다라고 판단하는 게 도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AI 파트의 질문이 있는데요. 네, 거북목 판단하실 때 그 동방을 찾아오는 분들의 데이터를 다 학습을 시켰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 오버피팅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약간 그 부분이 우려가 된다라고 발표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아니긴 한데 일단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네네. 그러니까 사용자가 이제 독서실 같은데 설치를 하는 게 아닌 이상 네. 이제 한 사람이 거의 주로 사용을 하는 제품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차라리 오버피팅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약간 제품들을 보면은 초기 설정을 이제 사용자가 하게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빅스비나 시리 같은 경우에도 나에게만 이제 내 목소리만 반응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학습을 시키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아마도 지금은 이제 아두이노 팀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도 그렇고 AI 팀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도 그렇고 대부분 하드코딩으로 이미 이제 스탠다드가 나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사용자에 맞출 수 있게 제작이 된다면 저는 오히려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오버피팅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오버피팅이 뭐냐 하면 입력 피처의 수를 데이터 셋이 못 따라가서 발생하는 게 오버피팅이에요. 그래서 혼자 사용해서 이제 그 사람 한 사람만 이제 학습시키더라도 어쨌든 좀 많이 데이터 셋이 학습이 되어야지 이제 실제 환경에 적용했을 때 잘 적용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고 그리고 아까 환경 초기 설정하는 것처럼 한 사람한테 설치하는 거니까 오히려 한 사람에게만 학습시키는 그런 게 도입이 된다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해서 앞으로 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더 있었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사용자화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AI가 안 하고 알고리즘만으로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요? 이게 개인 사용자도 개인한테 맞춰진 거면은 AI라고 데이터가 좀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사람의 맞춤형 서비스라고 가정을 해도 이제 한 사람당 이제 그 취할 수 있는 자세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나중에 가서도 그 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자세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다 알 수 있기 위해서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학습을 하고자 라는 이제 방향으로 나아갔고요. 알고리즘만을 모든 걸 다 커버할 수 있지 않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단순히 이렇게 그 모습을 보고 알고리즘 뭐 입금을 조건을 걸어서 할 경우에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나 그다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이제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이제 센서 같은 거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 값들을 저희가 다 하나의 데이터로 묶을 예정입니다. 멀티모달이라는 걸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미지나 동영상, 사진 같은 게 각각의 데이터가 속성이 달라요. 그런 각각의 속성에 그런 그 관련성을 묶어서 그래서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이제 CV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 요즘 AI에서 되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가 학습을 한번 시켜볼 예정입니다. 아직 그런 부분을 좀 더 공부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최종 발표 전까지 그 부분을 학습할 예정인데 이제 멀티모달을 하는 이유는 좀 더 정확한 정확성 때문이겠죠. 여러 가지 데이터가 들어왔었을 때 조금 더 커버질 수 있는 그게 저희만의 이제 제품의 특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 알고리즘이나 아니면 압력 센서 저희가 동기에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빼먹은 부분이 있어요. 발표 내용에서 이제 각각 제품들을 보시거나 논문들을 참고해 보시면 포즈 이스티메이션만 사용하신 부분도 있고 아니면 압력 센서를 통해 거북목 측정 아니면 척추 측정 이런 것들은 있어요. 하지만 이걸 합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하나로 합쳐서 좀 더 정확성을 높인 그런 멀티모델을 사용한 그런 것들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환경들을 다 고려해서 종합한 다음에 저희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저희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계속 질문 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멀티모달을 지금 도전을 하고 계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아두이노 팀이 만들고 있는 그 의자랑도 이제 데이터를 이제 한 개로 묶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통신의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실지 생각해 두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통신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이제 이건 우려했던 부분인데 뭐 아두이노나 이제 인베디드 특성상 되게 실시간적으로 되게 불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종 목표가 경량화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뭐 학습을 시키면 무게가 당연히 올라갈 텐데 그걸 되게 경량화 시켜서 조금 더 빠른 속도에서 작용할 수 있게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이고, 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아두이노에서 제스난으로 그때 뭐 제스난에서 뭐 이제 프론트 쪽으로 넘겨주는 방법이 거기서 실시간적으로 작용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관련된 뭐 부분이나 아니면 자료 같은 건 찾아놓은 상태예요. 하지만 이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해결하기 위해서 실제로 적용을 해봐야겠죠. 중간 발표 이후에 다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관련된 부분 통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아두이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의 자료는 찾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있을까요? 네, 그럼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그럼요. 안녕하세요. 칙칙폭폭팀의 발표를 맡은 강민정입니다. 먼저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유데미에서 챗GPT API를 활용한 수익형 웹 서비스 만들기 강의를 수강하였는데요. 저번 주까지 완강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완강했는데 저번 주 일요일까지 이 완강에 나와 있는 실습을 각자 모두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운세를 도와주는 챗봇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백엔드, 프론트엔드, 기능 고도화 순서로 진행하였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실행 환경 중 하나인 노드.js로 챗GPT API를 활용하고 이 노드.js 웹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인 익스프레스를 사용해서 챗GPT 서버를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서버를 구축하고 백엔드 서버와 연결해주고 챗GPT를 활용해서 채팅 UI를 구현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건의 채팅 메시지를 연결해주고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인 달리2를 이용해서 이미지 제작을 하고 생년월일, 오늘 날짜, 초기값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채팅하면서 로딩 중에 뜨는 로딩 스피너까지 구현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실습까지 마치고 만난 회의에서 주제를 선정하였는데요. 요새 핫한 퍼스널 컬러 결과 진단 챗봇으로 정하였습니다. 퍼스널 컬러는 단순하게 말하면 나와 가장 잘 어울리는 색상을 말하는 건데요. 이 퍼스널 컬러를 통해서 옷을 사거나 머리 스타일을 정할 때 아주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스널 컬러를 주제로 선정하고 챗봇 이름은 스타일리로 정했습니다. 스타일리는 철자가 스타일에 LY를 붙인 건데요. 스타일을 알려주고 이 스타일을 아주 친근하게 프렌들리하게 알려준다 해가지고 합성한 이름입니다. 사용자들에게 스타일과 퍼스널 컬러에 대한 조언을 친절하게 전달해주는 챗봇의 이름으로 적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현하기에 앞서서 먼저 프론트엔드 디자인을 해보았습니다. 3개의 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창은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창입니다. 키와 나이는 쇼핑몰 추천에 도움을 주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아래 버튼을 누르면 채팅창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리고 채팅을 종료를 하면 이 채팅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 페이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결과 페이지에서 퍼스널 컬러를 정리해주고 어울리는 옷들 사진과 쇼핑몰 사이트를 추천해줄 예정입니다.
중간 발표까지의 목표가 이 개인정보 입력란부터 채팅창 구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깃허브에서 협업을 했는데요. 마우스가 어디 갔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저랑 지영이가 프론트엔드를 맡았는데 저희가 먼저 이렇게 개인정보 입력란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향임이와 태경이 백엔드 팀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임이와 태경이가 여기에서 이렇게 그 인공지능 ChatGPT를 당신이 세계 최고의 퍼스널 스타일리스트라고 가스라이팅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 저희를 도와서 처음 초기 페이지 채팅창을 좀 더 퍼스널 컬러 챗봇답게 꾸며주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로 돌아가서 그래서 저희 최종 모습은 이렇게 귀여운 모습입니다. 가운데 사진은 달리2로 이미지를 생성해 보았고요. 개인정보 입력란에는 나이와 키 그리고 자기와 잘 어울리는 색을 입력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시청하실게요. 이거 영상 시청이 안 되나요? 그런가? 그래서 이제 나이 키 입력하고 이거 잘 어울리는 색을 선택하면 색상 목록이 쭉 뜨는데요. 저희가 선택하기 편하게 색상 목록을 색으로 칠해놔가지고 더 선택하기 편합니다. 그리고 다음 채팅창 화면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채팅은 그냥 못 보시겠네요. 네, 채팅 화면을 보시면 이제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를 해요. 뭐 스타일이라고 퍼스널 컬러와 관련된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는 뭐 베이지 색이 가장 잘 어울리는데 내 퍼스널 컬러는 무엇일까? 라고 질문을 하면 보니까 세 가지 질문을 물어보더라고요. 먼저 평소에 잘 입는 옷 색이랑 자신의 피부색이 어떤지 그리고 눈동자 색을 물어봐서 거기에 이제 대답을 해주면 결과를 나타내 주는데 저희가 스틸 블루가 어울린다고 했을 때 가을 웜 색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로딩 스피너로 만들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팅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된 사용자의 퍼스널 컬러 결과를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페이지를 만들 예정입니다. 이걸 최종 발표까지 할 생각인데 저희는 8월 5일까지 과제물을 제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제출을 하고 그때 이후로는 계속해서 수정해가는 방안으로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ChatGPT 이용할 때 API 키를 이용할 텐데 그건 어떻게 숨겨놨나요? 그게 중요해서 정보를 숨겨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깃허브에서요? 네네. 보시면 거기만 비워놨어요. 거기만 개인 키를 이용하기로 하고 거기를 개인 키를 이용하기로 하고 이렇게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할 때마다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코드에서 자신의 키를 입력해서 하면 됩니다. 좋은 방법이요? 이거를요? 이거 네 복부 다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강연자분께 질문하는 거 아니고 혹시 더 좋은 방법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그 프로세스 다 DNV하고 네. DNV라는 그거 검색해서 쓰시면 가르침을 주려고 지금 환경 변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나 봐요. 네.
아 그리고 진짜 질문인데요. 그 제가 그 제대로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퍼스널 컬러를 이제 진단해주기 위한 약간 근거 같은 거를 사용자 본인이 제공을 하는 방식인 거죠 지금은. 네. 그러면은 그 완전히 정확한 퍼스널 컬러의 진단은 어렵겠네요. 그 처음에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그거는 이제 쇼핑몰을 추천해주기 위해서 입력하는 거고 그 채팅을 통해서 얘가 진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줄수록 더 잘 진단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정보를 주는 건가요? 뭐 지난번에 뭐 베이지 스커트 입고 나갔는데 반응 좋았어 뭐 이런 데이터인가요? 그런 걸 수도 있고 실행을 해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알려주는데 그럼 채팅을 해서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네. 네, 그리고 체형 진단도 지금 살짝 끼어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체형 진단의 경우는 이제 앞전에 키랑 몸무게 입력하는 걸로 제가 봤는데 네. 그러면 키랑 몸무게 데이터를 토대로 체형을 이렇게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 혹시 요새 그 체형 진단이라고 해서 스트레이트, 웨이브 그리고 그 골격형 네, 골격 진단이란 거를 보긴 했는데 근데 이 세 가지를 자가 진단하는 방법들이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그래서 뭐 손에 살성이 얼마나 있는지, 뭐 쇄골이 드러나는 편인지, 뭐 볼륨이 있는 편인지,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자신의 체형을 진단해 주는데 그런 질문들을 바탕으로 해서 진단을 내려줄 것 같습니다. 단순히 키랑 몸무게로 하는 게 아니라. 네, 감사합니다. 네. 사진 넣는 것도 있다면 사진도 넣을 수 있는 거지. 네? 사진 넣는 것도 있는 거 같은데. 어디에요? 사진 관련 제가 답변 드릴게요. 사진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그 메인 처음 화면에 사진을 넣어놓는 거를 이미 해놨고 그 마지막에 결과 나오는 건 아직 구현이 되지 않았고 또그 이후에는 사진은 일단 들어갔습니다. 왜요? 저거는 아직 임시로 넣어놓은 거고 제가 여기 이제 강아지 대신 사람 얼굴 들어간 거지. 사람 얼굴이 아니라 퍼스널 컬러 관련 사진이 들어가요. 얘는 스타일이 얼굴인데요. 위에 있는 사진은 뭐예요? 채팅창 위에 있는 다음 네 이거요. 관련 사진은 네 이거 저 이거 말하는 거. 이 관련 사진이 스타일에 관련 사진인데요. 본인 얼굴이 아니라 이거 그 진단해준 네네네. 바탕으로 한 관련 사진 말이에요. 네, 그냥 처음 창을 꾸밀 때 여기 이미지를 삽입하였다 이런. 이미지는 아예 안 쓰고 그냥 오직 채팅으로만 그 모든 결과를 다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네, 이게 네. 정확도는 알지 그런 측면에서 조금. 네,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진이나 이런 걸 같이 섞어서 같이 생각. 네, 오늘 한번 회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여주신 화면들이 다 약간 모바일 화면인 것 같은데 네, 그 지금 웹사이트인데 약간 모바일 웹사이트 쪽으로 지금 개발하고 계신 거죠? 맞나요? 웹사이트인가 아니면 앱인가요? 웹사이트. 웹사이트인가요? 그러면은 네. 혹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어떤 거 사용하고 계신가요? 네? 네?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뭐 넥스트, 뷰, 뭐 부트스트랩 이런 거 어떤 있잖아요. 거요? 네. 오늘 자바스크립트, 아. HTML.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있나요? 네,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김불 유팀에서 발표를 맡게 된 조윤정이라고 합니다.
좀 늦게 합쳐지기도 했고 그다음에 주제도 한번 바뀌는 바람에 생각보다 그렇게 작업한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동안 작업한 결과를 좀 요약해서 먼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계획을 발표를 좀 자세히 할 건데 일단 저는 웹 부분을 맡아서 발표할 거고 그 다음에 AI 팀은 이제 AI 팀원이 이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이제 초반에 이제 로그인 이제 웹페이지를 다 회원 정보를 이제 관리를 해서 하기 위해 로그인 창을 만들었는데요. 일단 첫 주차에는 웹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 학습을 하면서 이제 이 CSS, HTML, 자바스크립트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공부한 뒤에 이제 직접 만들어서 이제 CSS 적용해가지고 이렇게 디자인하면서 만들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2주차에서는 이제 본격적인 회원가입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번에 새로 공부하면서 페이지를 늘리면서 구현을 해냈습니다. 일단 자세히 보시면 일단 처음 들어가면 이제 가운데 로그인 창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제 저희는 회원이 아니니까 회원가입하러 가기를 누르면 이제 회원가입 페이지가 뜨게 되고 저희는 이제 사이트 특성상 많은 회원 정보를 요구하진 않기 때문에 이메일과 패스워드만 받으면 이제 회원가입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칸을 채우고 회원가입을 하기를 누르면 이제 회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 페이지 안에 로그인하러 가기 버튼을 넣어서 바로 이 두 번째 로그인 페이지로 다시 갈 수 있게 연결을 해두었습니다. 이제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넣고 로그인하기를 누르면 이제 메인 페이지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연결할 때 원래 A 코드라고 HTML의 기본적인 문법이 있는데 저희는 구현하는 과정에서 계속 오류가 떠가지고 이제 온클릭이라는 다른 방법으로 우회해서 이제 페이지를 각각 연결해 두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원래 백엔드 팀이 따로 있어야 하긴 하는데 인원 부족의 문제로 이제 백엔드를 좀 대신할 것을 찾다가 파이어베이스라는 것을 찾게 되었는데요. 이 파이어베이스는 이제 쉽고 빠르게 서버를 구축할 수 있는 개발 플랫폼이며 이제 구글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어텐티케이션 기능은 이제 회원가입과 로그인 쪽을 담당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 외에도 이제 파이어베이스에서는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여기서 어려움을 겪진 않았던 게 파이어베이스에 가면 이제 코드를 더 친절하게 이제 제공해 주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받아서 이제 코드를 집어 넣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이제 테스트하면서 회원가입이 되는지 확인했어야 했는데 이게 계속 오류가 나다가 혹시 디자인 적용한 게 문제가 될까 해서 빼봤는데 그때부터 적용이 돼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먼저 기능부터 구현해 놓고 그 다음에 디자인을 나중에 하는 걸로 순위를 미루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아래쪽 페이지는 관리자 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이 아래의 목록들이 이제 회원가입한 리스트들이 되고 이제 아까 전에 전 페이지에서 로그인 예시로 보여줬던 회원 정보는 저기 위에 사진에 파란색 안에 그 회원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담겨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해 드리자면 일단 현재 사이트는 딱 필요한 것만 구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CSS 적용해서 오류가 났기 때문에 일단 앞에 써놓은 회원가입 페이지 보안 이런 거는 좀 나중에 후순위로 밀리게 되었고요. 이제 제대로 주제가 잡혔으니까 이제 AI 팀과 좀 협의를 하면서 이제 메인 페이지 콘텐츠를 같이 구성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천천히 구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일단 바로 결정된 거는 저희가 이제 일기를 쓰고 이제 일기에 나타나는 감정을 기반으로 이제 음악을 추천해주는 그런 사이트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구성은 안 했지만 일기를 쓸 수 있는 공간이라던가 이제 음악을 추천해줄 만한 음악을 추천할 때 AI를 쓰는데 그 AI를 적용할 방법이라던가 그런 거를 현재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CSS 쪽 보안을 좀 얘기해 드리자면 아까 전에 이제 딱
옛날 구식 사이트 같은 그런 느낌이 났었을 건데요. 이제 다른 여타 사이트들처럼 이제 회원가입 축하 문구라던가 이제 로그인 안내 문구 이런 거를 띄우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는 따로 안 드렸는데 파이어베이스에서는 비밀번호를 6자 이상 안 쓰면 에러가 나가지고 이제 처음에 비밀번호 쓸 때 4자리 막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제 경고 문구를 띄운다거나 하면서 이렇게 보완을 할 건데, 이제 좀 더 멋지게 보이려면 이제 CSS의 애니메이션 기능을 활용하면 좀 부드럽게 모션도 넣으면서 좀 트렌디하다 해야 하나? 그런 느낌으로 일단 웹페이지를 구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AI 팀에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AI 팀은 그 인공지능 모델을 일단 초기 모델로 완성시키는 거기 때문에 PPT보다는 직접 코렉 환경에서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깃허브에 올려놨거든요. 제가 링크를 그거를 안 했네요. 공유하면 볼 수 있도록 잠시 로그인 좀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일기장 내용을 바탕으로 일기장의 감정을 분석해서 그 감정에 해당하는 노래를 추천해주는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거냐면은 코볼트를 이용해서 다중 감성 분류 모델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코볼트가 무엇이냐면은 일단은 코볼트를 설명하기 전에 벌트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나와 있는 자연어 처리 모델은 벌트랑 GPT 시리즈가 있어요. 요즘에는 이제 GPT 시리즈가 가장 좋은 자연어 처리 모델로 나와 있지만 이제 벌트도 구글에서 만든 자연어 처리 모델이고, 그 벌트를 이용해서 SKT에서 만든 게 이제 코벌트예요. 이제 그냥 요약하자면 그냥 코리안 벌트여서 그냥 한국어를 위한 벌트 자연어 처리 모델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가장 한국어 자연어 처리 모델 중에서 가장 정확도가 높고 많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코드를 전체적으로 다 설명해드리기보다는 이 정도 작성을 했고 어디서 지금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만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모은 데이터로는 이제 AI 허브라는 곳에서 데이터셋을 약 4만 개 정도 얻었어요. 이제 기쁨, 당황, 분노, 불안, 상처, 슬픔 이제 6개의 감정을 얻었는데, 이 중에서 예를 들면 뭐 상처랑 슬픔 같은 경우는 거의 동일한 감정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서 추가할 건 더 추가하고 줄일 건 줄이도록 해서 데이터에 대한 처리도 완료를 했고요. 일단 콜앱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로는 이제 여러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특히 여기 MXNet이라는 라이브러리가 핵심 라이브러리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윈도우 환경에서는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로컬 그 VS 코드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해도 오류가 발생해서, 사실 왜 주피터 환경에서도 오류가 발생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콜앱으로밖에 사용이 안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윈도우 기반 노트북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볼트 깃허브에서 이제 SK에서 이제 만든 깃허브 공식 코볼트 깃허브에서 코볼트 모델을 불러오고요.
여러 이제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를 모두 다운받고 임포트 해주었습니다. 설명하려자니 참 복잡하네요. 그리고 저희가 보여드릴 게 제가 완벽하진 않더라도 데이터 다운받은 것을 조금 처리해봤어요. 뭐 되게 원래 데이터가 많이 정리되어 있진 않았는데 이렇게 해서 약 한 4만 개가 넘는 데이터를 모아놨습니다. 단발성 대화를 통해서 이 대화의 내용을 뭐 내가 주식 투자에 실패한 후 우리 식구들이 경제적으로 몹시 힘들었지, 분노 뭐 이런 식으로 어깨가 아파서 검사하고 온 길이야, 상처 뭐 이런 느낌. 이렇게 데이터를 제가 좀 가볍게나마 전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제 구글 드라이브에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데이터셋을 올려놓고 접속을 시도했고요.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상처나 슬픔 같은 거는 거의 비슷한 감정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다른 감정이라고 제가 해석했는데 아직 초기 모델이기 때문에 구현을 두고자 데이터 전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를 잘 되어 있는지 이제 프린트를 통해서 이제 확인했는데 아까 2번은 보면은 분노라는 감정이었죠. 일은 왜 해도 끝이 없을까, 화가 난다. 2번 이렇게 데이터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클런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리해 줬어요. 이제 약 한 75% 정도를 데이터셋으로, 그리고 테스트셋으로 25% 정도를 분리해 주었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약 10만 개 정도 있네요. 그리고 사실 제일 문제를 겪은 부분이 여기 데이터 전처리 부분부터 데이터 저장 부분까지예요. 사실 오류가 난 부분은 여기 데이터 저장 부분에서 오류가 나서 지금 진행이 사실 좀 더뎌지고 있는데, 이 문제가 순수히 데이터 저장의 문제인지 아니면 데이터 전처리는 코드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사실 2021년에부터 좀 활성화된 모델인데, 코볼트 모델인데 제가 알기로는 2022년 5월이랑 2023년 5월쯤에 이슈가 있었더라고요. 이제 콜앱도 계속해서 그 파이썬 버전을 업데이트하고 다른 라이브러리들도 계속 버전을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호환성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여기 다운받아놓은 라이브러리들이 제가 원하는 버전이 아닌데 어쩔 수 없이 콜앱 환경에서는 지금 파이썬 3.10을 콜앱이 사용하고 있고 이 예제 코드들이나 여러 블로그들을 참고했을 때 쓰여진 시점에서는 파이썬 3.6, 3.5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콜앱에서 파이썬 환경을 맞춘다고 해서 라이브러리들이 불러져 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코볼트 기터브에서 버그 쪽 레퍼지토리에서 계속 지금 원인을 찾고 개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볼트 학습 코드까지는 잘 작동되는 걸 확인해서 이쪽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저장 부분을 다음 주까지 좀 더 완벽하게 할 생각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제가 먼저 모델을 완성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페어인 성욱이, 민성이, 광석이가 제가 완성한 초기 모델을 기반으로 플렁 코딩을 하고 그 모델에 들어간 뭐 라이브러리나 함수나 이런 걸 다 한 번씩 공부해 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러고 있을 때 모델 최적화를 들어갈 거고, 이제 남은 페어 친구들도 플렁 코딩으로 이제 어느 정도 코드에 대한 학습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모델 최적화부터 참여할 예정입니다. 사실 뭐 모델 최적화부터 참여하면은 뭐 그 전에 한 게 너무 크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솔직히 모델 설정하는 것도 큰일인데 최적화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단발성 대화로 데이터셋으로 가져왔는데 저희가 사용할 것은 일기이기 때문에 좀 긴 문장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오류도 잡아야 되고 뭐 이제
노래 추천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분명 오류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모델 완성을 최대한 빨리 하고 최적화와 이제 웹에 실을 수 있도록 한 3주 정도, 나머지 3주 정도를 거의 최적화에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발표 교환을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그 정확한 약간 제품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프로젝트 이름을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프로젝트 이름이요? 즉석에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좀 파편적인 정보들만 지금 봐서 감정 분류를 통해 일기 등을 통해서 감정 분류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음악을 추천하는 서비스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웹사이트 아까 들어가면 로그인 하게 되잖아요. 개인 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저희가 일기를 쓸 수 있도록 구현을 해놓을 거예요. 그럼 그 하루하루 일기를 바탕으로 그날 일기를 분석해서 그 감정에 비슷한 음악을 이제 무작위로 추천해 줄 거예요. 네. 그러면 추천해주는 음악 데이터셋의 경우는 어디서 가져오는 건가요? 사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음악 데이터도 음악 가사도 크롤링해서 이제 코볼트에 넣어서 감정 분류를 하고 싶은데 그러기에는 그 앞서 해결해야 할 일도 많고 설령 그게 된다고 하더라도 용량이 그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단발성 대형화에도 지금 10만 개인데 이거 학습시키는 것도 복잡한데 크롤링까지 가사까지 이제 하면은 더 데이터가 많아질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회의해보고 만약에 된다면 시도해보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 그 일기는 되게 긴 줄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감정 분류를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서머라이제이션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런 몇 개의 문장들을 통해서 감정 분류를 하면은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될 것 같거든요. 그 코볼트를 활용해서 그것도 제가 블로그 자료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혹시 아까 파이썬 오류 났다고 하신데 그 버전 호환 때문에 네네, 지금 콜앱은 파이썬 3.10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파이썬 버전이 그 업데이트 되면서 다른 라이브러리들도 이전 버전은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또 설치가 이제 되더라도 뭐 이제 이게 확실히 이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코드이다 보니까 여러 라이브러리들이 호환이 돼야 되는데 버전 차이가 생기면 호환이 안 되고 뭐 깃허브가 안 불러와지거나 뭐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이제 팩이 이제 회사에서 그 시큐리티로 걸어놓은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제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블로그만 8개, 뭐 깃허브만 진짜 5, 6페이지 거의 다 들어가봤는데 이게 지금까지 최선이었습니다. 저희도 그 미디어 파이프랑 부분에 이제 다양한 프레임워크마다 파이썬 사용해야 되는 버전이 달라가지고 그 아나콘다에서 가상 환경 설정해서 따로 파이썬 버전 세팅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하면은 제가 그래서 VS 코드도 사용해봤고 VS 코드에서 주피터도 사용해봤는데 이게 왠지 모르겠어요. 이게 윈도우에서 안 깔린 라이브러리가 분명 있는데 그게 제가 생각해도 아나콘다나 가상환경 사용하면은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주피터 노트북에 사용하면 아예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VS 코드로만 돌리면 자꾸 오류가 나요. 그래서 아예 그쪽은 제가 접어놨어요. 그거 아마 인터프레터 문제일 수 있지 않을까? 인터프레터도 제가 그 파이썬 버전 맞춰서 제가 그걸 말씀드렸는데 파이썬이 제가 여기서 나온 게 3.5 버전이 제일 좋은 버전, 제일 최적화된 버전인데 옛날 버전이라서 지금 파이썬에서 3.5, 3.6을 시큐리티를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 인터프레터로 사용을 못해요. 가상환경까지 할 수 있는데 인터프레터로 사용을 못해요.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아는 건 아니어서 틀린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시도했을 때는 안 됐어요. 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있으면은 둘 다 어떻게 나와도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 네, 비슷한 질문인데 감정 분류를 그러면 두 가지 이상으로 할 수 있나요? 이제 다중 분류긴 한데 아무래도 이 인공지능이 그 감정을 하나 채택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하나 그어놓고 이제 선형인지 비선형인지 모르겠지만 그려놓고 거기서 가장 적합한 걸 고르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두 개 정도를 고르게 시킨다면은 막 정말 화난 일만 썼는데 기쁨도 같이 나오면 좀 이상하니까 두 개 나오는 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또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그 건의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기분 나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기분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루에 두 가지 일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비가 오는 날에 트럭이 옆에 지나가서 막 옷이 다 젖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소고기를 먹으면은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은 일기를 하루 일과정 마지막에 쓰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러면 일기를 쓰기 바로 직전에 일어난 일이 어땠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일기의 후반부부터 감정을 분류를 하면은 조금 더 정확한 분류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사실 뭐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구현하면 좋겠지만 사실 이게 어느 정도 그 사용자가 시스템을 알고 있다면은 본인의 하루를 종합해서 이제 아침에 기분 나쁜 일이 있었지만 저녁엔 좋았다. 아니 아침엔 하루 종일 좋았는데 저녁에 이런 일 때문에 기분이 나빴다라고 보통 자기 일기에 결론을 내듯이 사실 두서없이 일기 쓰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일기에도. 그래서 저는 그 기승전결에서 결론이 아무래도 코볼트가 감정을 분류하지 않을까. 사실 저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하려고 최적화의 시간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좀 나와주세요. 저희가 1시까지 좀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금 1시간 이상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렇다고 빨리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 질문을 두 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정도만. 네, 발표는 이제 천천히 하셔도 돼요. 뭐 그것 때문에 오버되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네, 저 뒤에가 이제 네트워킹이 있기 때문에 원래 그거 아니었으면 좀 할 텐데. 안녕하세요. 에이지 오브 울트론 팀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그 프로젝트 명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나오게 되는 명은 AOU 캘린더라고 이름을 정했습니다. 에이지 오브 울트론의 약자를 써서 넣어놨습니다. 저희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방 환경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진행했고 그리고 프로젝트 공유 및 업데이트는 깃과 깃허브로 진행을 했습니다. 언어는 뭐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제작할 때 쓰는 언어들 거의 다 사용했고요. 웹 디자인은 다음과 같이 나왔는데 마지막에 제가 그 웹사이트 만드는 걸 배포했는데 그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웹 디자인 캘린더는 이게 처음에 초안으로 나온 건데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나오는 게 조금 어려워가지고 디자인이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프론트엔드 그래서 현재 나온 디자인으로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 바뀌어서 나올 예정이고요. 왼쪽에 이제 캘린더를 넣고 오른쪽에 챗봇으로 챗 GPT랑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일정을 자동으로 짜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을 이용해서 구축을 했고요. 실제로 서버 배포를 해서 확인한 결과 데이터가 잘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백엔드에서 저희가 사실 뭔가 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저도 그 강의를 계속 따라가면서 실시간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공부를 아마 이 프로젝트 다 끝나고 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설명드릴 거는 MVC 모델 2를 저희가 이 그 프로젝트에 적용을 했어요. MVC 모델이 두 개가 있는데 우선 MVC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M이 이제 모델, 그리고 V가 뷰, C가 컨트롤러인데요. 뷰는 이제 그 유저가 웹 페이지를 봤을 때 그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는 데이터 저장, 그리고 모델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데요. 저희는 MVC 모델 2를 적용했고 이 모델은 유지 보수에 적합한 모델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1은 유지 보수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게 뷰랑 컨트롤러가 합쳐져 있어가지고 약간 코드가 조금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필요한 부분만 들어가서 따로 설정을 하면 되는 방식이라서 유지 보수에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서버 배포가 안 됐을 경우에 로그인 회원가입 구현을 동영상을 찍어놓은 건데요. 서버 배포가 되어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계획은 챗GPT API 도입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서버 배포는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정 기능 도입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보면서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면요 이렇게 돼 있고요. 회원가입과 로그인창 구현했고요. 아까 다른 팀에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로그인을 눌렀을 때 아이디가 입력되지 않으면 경고창을 띄우는 것까지 구현을 해놨습니다. 회원가입을 누르게 되면요 회원가입 창으로 이동을 하고 실제로 아이디랑 비밀번호, 재확인까지 다 입력한 다음에 그거 보여드리기 전에 경고창이 뜨는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이디 입력해달라고 뜨고요. 아이디를 입력했을 때는 이름을 입력해달라고 뜨고 이 순서가 지금 좀 잘못됐는데 나중에 수정할 예정입니다. 비밀번호도 눌렀을 때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는지도 확인해서 경고창을 띄워줍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진행하면요 생명만을 입력하게 해놨네요. 생명을 입력하게 해놓은 거는 저희가 캘린더다 보니까 미리 생일을 그 캘린더에 보여드리려고 미리 입력하게 해놨습니다. 근데 그 기능은 아직 구현하지 않은 상태고요. 실제로 로그인하면은 다음과 같이 캘린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챗봇으로 예를 들어 토익을 공부할 건데 치진 않고 그냥 말씀으로 드릴게요. 토익을 일주일 동안 공부할 건데 일정을 짜줘라고 하면은 챗 GPT에서 알아서 일정을 짜준 다음에 그 일정을 왼쪽 캘린더에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실제로 챗 GPT가 아니더라도 일정은 드래그를 통해서 추가할 수 있고요. 이 창은 나중에 좀 이쁘게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정을 추가를 실제로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되고 미크를 누르면은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시간을 지정을 이 달력에서는 시간 지정이 따로 안 되고요. 여기서는 시간 지정을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를 삭제하는 것까지 구현을 해놨습니다. 이 정도가 저희 프로젝트의 발표 마지막입니다.
알림 기능 있나요? 알림 기능까지는 아직 구현하진 않았는데, 근데 알림 기능을 구현하게 되면은 이미 로그인한 상태에서 웹페이지를 계속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만약에 알림 기능을 넣게 되면 휴대폰 앱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나.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 앱으로 만들 생각이 없기 때문에 웹페이지로만으로도 벅차가지고 알림 기능은 구현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혹시 더 있나요? 네. 하루에 일정이 여러 개일 때 네, 아까 보셨다시피 만약에 3, 4, 6을 일정을 뭐 추가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추가를 했을 때 이런 칸이 이렇게 나눠져서 일정이 더 추가가 됩니다. 제가 발표를 좀 빨리 끝내서 질문을 2개만 더 드릴게요.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여기 그 사람마다 그 잠자는 수면 시간이랑 패턴 시간이 다른데 그것도 다 그 설정을 해서 통해 가지고 다 할 수 있는. 사실 저희가 이걸 만들 때 공부나 이제 뭐라 해야 되죠? 수면은 그 일정을 계획을 잡진 않잖아요. 따로 저희가 깨어 있는 시간에만 보통 일정을 잡기 때문에 아까 시간을 안 보여드렸는데 8시부터 10시까지로 일단은 측정을 해놨어요. 오전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그거는 나중에 이제 8월 5일까지 제출하는 그 사이트에서는 못 만들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추가해가지고 Y 페이지를 만들어서 그 설정을 할 수 있게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뭐 혹시 더 있나요? 이 GitHub에 들어가면은 제 GitHub에 들어가면은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해놨어요. 실제로 보시면 파일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리를 다 해놔가지고 라우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다 분리를 해놨어요. 질문 혹시 없으시면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레전드 나인틴의 발표를 맡은 이경민입니다. 저희 발표 목차는 지난주차 활동했던 거랑 이제 그 활동을 토대로 저희가 아이디어 구현해서 사이트 발표한 거 좀 알려드리고 다음 활동 목표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난주차 활동은 다른 팀도 이 강의를 참고를 했던데 이 조코딩님의 ChatGPT API 활용해서 이 운세 알아보는 사이트 그 강의를 저희가 수강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수강을 했고 이제 그 강의를 기반으로 백엔드 부분에서는 이제 ChatGPT API를 사용하려면은 이게 오픈AI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오픈AI 그 라이브러리를 다운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npm에 검색하면은 이제 npm-i 오픈AI라고 치면은 인스톨 할 수 있고 밑에 바로 사용법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용법을 참고를 해서 이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그 중간 부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대충 중간 부분 25번째 줄부터 이제 그 사용법을 참고해서 한 건데 이 밑에 그래서 저희 먼저 그 챗GPT에 들어갈 대본들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 실행하면은 이제 답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옆에 오른쪽에 보이는 대로 답변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백엔드 부분은 저렇게 실습을 해봤고 프론트엔드 부분은 이제 그냥 디자인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200줄 정도 되는 코드를 구성했는데 코드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그냥 스타일 CSS랑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분리를 안 하고 그냥 다
스크립트 태그랑 스타일 태그로 해서 HTML 파일 하나 안에다가 다 이제 그냥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세 사이트를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생년월일이랑 시간을 입력해서 음세를 볼 수 있게끔 했고, 이제 채팅 UI도 강의를 뜻대로 구현해서 강의를 구현하는 실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백엔드 배포는 이제 AWS를 이용해서 했고, 그 프론트엔드 배포는 클라우드 플레이어, 둘 다 무료 서비스라서 이제 그걸 이용해서 구현해봤고, 이게 저희 팀원 중에 경준이가 간단하게 해본 건데 다들 그 하나씩 해보긴 했지만 일단 경준이 걸로 하는 생년을 그냥 아무렇게나 입력하고 이렇게 문제 뽑기 하면은 이제 이미 그 백엔드 부분에서 음세에 관해서 답변해줄 거라고 그 미리 학습을 시켜놨기 때문에 음세 알려달라는 내용을 입력하면은 이제 그 생년월일 기반으로 이제 이렇게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아까 그냥 오늘 날짜로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답변이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궁극적으로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저희가 아이디어로 가진 게 이제 여행지를 추천해주는 사이트를 구현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 회의를 해서 그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좋겠다, 아니면 기능 어떤 식으로 구현하면 좋겠다 회의를 해서 이제 이런 메인 화면에서 뭐 여행 장소, 기간 이런 것들을 받고 이제 채팅 그 UI 옆에 그 다음 사이트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채팅 UI를 이렇게 놔두고 옆에는 그 관련된 여행지, 본인이 선택한 여행지나 추천받은 여행지에 기반해서 사진을 보여주고 이제 지도로 넘어가는 거를 아이디어 회의를 했고, 근데 일단 시간이 부족해서 구현을 좀 더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만 그 강의에서 들은 걸 기반으로 또 이제 사이트를 구성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처음 페이지에서 이제 인원 선택이랑 여행지 선택 그리고 출발 도착 일자를 정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이게 추천 받기를 눌렀을 때 이제 정보가 부족하면은 모든 걸 다 선택을 해야 넘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인원수를 선택하고 또 인원수가 여행지가 안 들어가 있으면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4명 서울 특별시 이런 식으로 설정해보고 3일 정도 이렇게 해보면은 아까 채팅 UI가 그대로 뜨게 되는데, 이게 저희가 지도를 다음에 지도 API를 이제 적용하는 걸 지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아직은 시간 부족한 관계로 다 구현은 못했고, 이제 인풋 태그에다 밸류를 미리 넣어가지고 그냥 이대로 보내기만 바로 누르면은 정보 학습된 정보에 기반해서 이제 바로 추천을 받을 수 있게끔 세팅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로딩 스피너도 원래 강의에 다른 디자인이 있는데 저희가 디자인을 따로 바꿔봤고, 그래서 이제 서울 특별시에 이제 갈 만한 그 지역들을 경북, 광화문, 인사동 이런 식으로 추천을 받아서 했고요. 이제 그 아까 받은 생년월일이나 이런 정보도 다 포함이 돼, 생년월일이 아니라 그 여행 날짜나 인원수 같은 그 정보도 다 포함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더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가 사이트를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사이트를 이런 식으로 배포해서 운영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활동 목표는 매주 이제 그 저희가 배포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에 대해서 점점 기능을 추가해 나갈 생각이라서 매주 기능이나 디자인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고, 뭐 디자인 같은 경우는 따로 웹사이트 템플릿들이 많기 때문에 좀 예쁜 디자인들이 많아서 그런 걸 참고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공부를 확장하고 이제 각자 배포한 사이트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개인 사이트에다가 이제 매주 진행 사항에서 본인이 원하는 부분을 또 이제 추가해보고 테스트를 해가지고 구현해보고 이제 그거를 다 같이 공유해서 좀 이 기능 괜찮다 아니면 이 디자인 괜찮다 하는 것들을 이제 저희 그 팀 자체적인 이제 그 결과물에다가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예정 목표는 이제 카카오나 네이버 지도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고 또 유튜브 그 영상 추천하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카카오 지도가 좀 더 그 사용하기 좋은 것 같아서 그걸 아마 사용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상으로 발표하고 지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만약에 챗 GPT를 사용하기 때문에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여행지를 추천하거나 하면 어떤 식으로 이제 그걸 방지하실 생각이신가요? 일단은 저희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사실 그렇게 나오진 않는 게 이게 그 답변이 어느 정도 좀 일정해가지고 사실 답변이 다양하진 않은데 좀 범위가 적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좀 제대로 나오는 것 같아서. 근데 저희가 그런 부분이 만약 생기게 된다면 이게 답변이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답변이 좁아서 일부러 저희가 도를 선택하고 이런 식으로 좀 세분화를 했는데 좀 더 그렇게 미리 사전 정보를 받을 때 세분화해서 받으면 좀 더 정확하게 모르고 나는 답변이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답변이 좀 여러 다양하게 좀 원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좀 어떤 도에서 어떤 활동을 느끼고 싶어요. 예를 들어 액티비티를 좀 하고 싶으면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액티비티나 예를 들어 교육은 아니고 전시회 관람 그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창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일단 말씀 감사하고 일단 추천 받은 다음에 그 지역 내에서 이제 지도를 연동해서 이게 사실은 AI랑은 좀 관련이 없어질 수도 있는데 지도나 이런 기본적인 웹사이트에 우리가 여행 갈 때 검색을 하듯이 지도에 검색하면은 그런 좀 더 세분화된 내용들이 잘 뜹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지도를 연동해서 그런 걸 좀 더 좋은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외국인도 많이 쓸 것 같은데 영문 페이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생각해보겠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지금 원래는 강의에서 했던 건 수직 페이지였는데 저희가 일단 수평 페이지로 구현해놨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모바일로 하면은 지금 모바일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수평 페이지라서 사실 좀 약간 깨지거나 이런 느낌이 발생하는데 이제 모바일로 좀 가능한 사이트로도 또 디자인 구성해 볼 수도 있고 또 영문으로도 영문이랑 한글을 선택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공부해보고 주로 계속 기능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없으시면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1, 2, 4, 4팀 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1, 2, 3, 4조에서 발표를 맡게 된 손림정이라고 합니다. 네, 목차는 우선 기술 스택에 대한 설명과 각 팀 페어 활동 및 피드백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전신이 보이는 사진을 업로드했을 때 6가지 패션 스타일 중 하나로 분류를 해주는 웹을 제작하고 있고요. 사용 기술 스택으로는 웹팀에서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플라스크 그리고 AI 팀에서는 CNN 모델을 기반으로 딥러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차 활동, 웹팀의 이번 주차 활동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프론트엔드 웹 화면을 이제 고안하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그려본 구상도이고요. 원래는 밑에 그 왼쪽에 조그맣게 보이는 화면처럼 버튼을 이제 패션 스타일을 6가지로 분류를 해주기 때문에 버튼을 구현을 해서 그 해당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스타일이 그 대표적인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구현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아직 구현을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저와 선배가 각자 웹 화면을 구현해본 것입니다. 그 전신이 잘 보이는 그 이 네모 상자 안에 사진을 업로드했을 때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이제 스마클 블로그와 깃허브 주소를 이제 하이퍼링크를 걸어둬서 저기 보이시는 이제 문구 밑에 아이콘을 클릭했을 때 이제 넘어갈 수 있도록 구현을 해보았습니다. 주요 코드에 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리니어 그레디언트라는 코드는 괄호 안에 2가지 이상의 색상을 작성해 주었을 때 이제 DEG라고 써 있는 거는 이 앞에 숫자를 설정해 주면 되는데 그 이제 해당 숫자만큼 그 2가지 이미지 색상 간에 그 색상을 구분해 주는 직선이 생성이 되는데 그 기울기를 조절해 주는 것이고 이제 그 2가지 이상의 색상을 그라데이션 하여서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것입니다. 아까 그 웹 화면이 보여드렸다시피 그 그라데이션이 구현될 수 있게 작성해 준 것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HTML의 주요 태그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보자면 BR 태그는 그 HTML에서는 줄바꿈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줄바꿈을 적용해 주는 태그이고요. H 태그는 제목 태그, 그리고 P 태그는 문단을 구분해 주는 태그, UL 태그는 이제 리스트를 정의할 때 사용하며 그 리스트 안의 요소들은 li 태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A 태그는 하이퍼링크를 걸어주는 태그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차 활동을 진행하면서 느낀 피드백으로는 우선 VS 코드에서 코드를 수정하고 플라스크를 실행해서 이제 수정된 웹 화면을 볼 때마다 그 해당 라이브러리를 계속해서 찾아주는 코드를 작성할 때 명령 프롬프트에서 작성해 줘야 할 특정 구문의 코드 길이가 길어서 번거로움을 겪었었는데 컨트롤 C를 눌렀을 때 이게 코드가 다시 그 리셋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플라스크 런을 했을 때 그 실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해결할 수 있었고 강의를 수강했더라도 코드를 능숙하게 구현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오프콜스라는 웹사이트에서 이제 태그들에 대한 정보를 얻으며 제작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차 구현 목표를 간략히 보여드리자면 이 네모박스 화살표가 가리킨 네모박스 모델에 전신이 보이는 사진을 업로드했을 때 이제 이 왼쪽 사진처럼 프레딕트를 눌렀을 때 예측 결과로 간략히 멘트와 함께 그 6가지 패션 스타일 중 어떤 스타일인지 보여주는 것을 이제 구현해볼 예정입니다. 그다음 AI팀 이번 주차 활동을 발표하겠습니다. 일단 무신사에서 데이터를 크롤링해 와서 할 건데 무신사에서 기본적으로 구분된 그 분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를 전부 다 수동으로 크롤링할 수 없기 때문에 데이터 크롤링을 셀레니움을 사용해서 자동 크롤링을 하였는데 셀레니움이 올해 6월에 갑자기 버전이 업데이트돼서 콜앱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아주 슬픈 이야기를 들어서 열심히 그 수환 선배님의 도움을 받아서 5시간에 걸쳐 코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7,200개의 데이터를 취합을 완료하였고요. 그다음에 7,200개를 6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7,200개 중에서 80%는 학습셋, 그다음 20%는 테스트셋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6개의 카테고리에는 스트릿, 아메리칸 캐주얼, 포멀, 걸리시, 로맨틱이 있습니다. 중간 발표 전까지 일단 학습 모델을 만드는 것 자체가 목표였기 때문에 일단 데이터에 어떠한 가공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간단한 모델 2가지를 만들었는데 일단 첫 번째 모델에서는 정확도 30%라는 아주 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거의 찍기에 가깝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전에 모델 1을 시각화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일단 또 코드를 구현해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모델은 레즈넷이라는 것을 사용해 봤는데 레즈넷에서 기존에 학습되어 있는 상태를 그대로 끌어와서 전이학습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레즈넷이 무엇이냐 어려운데 약간 저희가 특정 그 학습을 시키지 않도록 한 다음에 레즈넷을 갖고 오는 거였어요. 레즈넷이라고 이미 만들어진 신경망을 저희가 가져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레즈넷을 사용했더니 정확도가 64%로 되게 높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정확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데이터를 일단 옛날 데이터를 없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버플로우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증강이라고 같은 이미지를 저렇게 여러 각도도 변경하고 또 약간의 굴곡을 줘가지고 정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드롭아웃도 추가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무신사에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저희가 직접 찍어본 데이터도 추가해서 테스트해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당장 내일부터 웹이랑 CNN이랑 취합을 한 다음에 8월 5일까지 해커톤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해커톤 제출한 후에 좀 더 정확도랑 좀 더 실생활에 사용할 만한 것으로 아이디어를 더 추가적으로 계획할 예정입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간 발표 모두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좀 몇 가지 전달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행사가 이제 발표 끝나고 좀 이따 15시부터 네트워킹 행사를 진행합니다.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14시부터는 204 출입을 조금 제한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저희가 6시까지 여기다 빌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짐도 놔두셔도 상관없고 그렇기 때문에 205에서 대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별 업로드 위치가 조금 이제 팀별로 다르게 업로드되고 있더라고요. 오늘 중간 발표가 3주차 중간 발표이니까 이게 다음 주에 팀 일지나 이런 거 업로드 할 때 3주차에 맞게 업로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이따가 이제 앉을 때에는 저기 앉지 말아주세요. 저기 앉지 말고 최대한 가운데랑 이쪽에 조금 모여서 앉아주시면 될 것 같고 앞줄은 앉아주시지 말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선배님들 앉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가운데랑 이쪽에 앉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상으로 전당발 모두 마치도록 하고 저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